만약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다면 그 시기까지 버티시지 않으셨겠죠.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도 병은 더 진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반갑습니다. 클래스병원 관절센터 원장 임진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어깨 질환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먹는 약, 그 다음에 물리치료부터 시작해 볼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관절의 움직임이나 주변 근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조금 더 심하다면 주사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걸로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를 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깨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오십견은 보통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정도가 걸려요. 2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통증을 호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통증이 있는 2년의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제 팔을 움직이는 걸 연습하시지 않는다면은 통증은 없어지는데 2년 지나고는 이미 관절막이 완전히 굳어버려요. 우리가 애초에 이 180도 너머로 팔을 젖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은 이제 어깨 구조 자체가 굳어서 팔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2년째 자연스럽게 증상이 호전되는 그 시기를 맞이하도록 하는 게 오십견의 목표입니다. 수술이 아닌 일반적인 약물,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가게 된다면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서 먹는 약을 쓰면서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사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도수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통해서 운동 범위를 최대한 회복하고, 본인 스스로도 댁에서도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만약에 어깨 통증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에도 전혀 호전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게 거의 어깨 높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환자가 2년 정도까지는 기다리실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결국엔 뭐냐면 유착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굳어버린 관절막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내시경을 보면서 내부에 기구를 집어넣어서 찧어주는 그런 안전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매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우연히 석회가 발견된 거지에 따라서 좀 치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석회가 보이기는 했는데 이제 별다른 증상이 없다, 또는 아주 약간의 통증만 호소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먹는 약이나 물리치료로 조금 지켜봐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좀 힘든 정도라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다른 주사 치료제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통증을 좀 줄여보는 걸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체외 충격파 시술 같은 거를 몇 차례 권해볼 수가 있는데, 체외 충격파라는 것이 애초에 그 요로에 결석이 생겨요. 거기도 말 그대로 석회가 낀 거죠. 그 요로 결석을 깨는 치료로 개발이 됐던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여기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가 조금 사그라드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석회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증상이 심하거나 여러 차례 재발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석회 같은 경우는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아프고 염증이 있는데 수술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염증이 심하고 통증이 심할 때 오히려 내시경 수술을 하면은 꽤 석회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평소에는 석회가 이제 돌같이 딱딱하게 힘줄 속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면역체계가 그 석회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석회도 녹아서 힘줄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내시경을 보면서 누르다 보면은 치약처럼 쭉 짜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심한데 수술을 하면은 석회를 오히려 제거하기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치료는 앞에 말씀드렸던 질환들과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아직 힘줄이 파열되기 전 단계고 염증이 있는 단계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보존적인 치료들을 시도해보고 혹시나 라운드 숄더라든지 그런 2차적인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다면 걔네들을 같이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시경 시술을 권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만약에 힘줄과 뼈 사이에 공간이 너무너무 좁다면 뼈의 아랫면을 마치 면도하듯이 갈아줘서 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술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열된 정도와 그 시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먼저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충돌 증후군과 동일한 상태로 다루어도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다면 내시경적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어서 팔뼈로부터 회전근개가 떨어져 나갔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깨뼈에서 팔뼈에 붙어있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고무줄이 팔 쪽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깨뼈 쪽으로 힘줄이 말려 들어가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떨어져 있어서 기능을 안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불필요한 조직으로 인식을 해요. 근육 조직이 점차적으로 지방 조직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열이 빠르게 발견이 되었다면 내시경적으로 봉합을 해줄 수 있는 게 좋고 만약에 이 힘줄이 파열된 지 오래됐거나 사이즈가 커서 어깨뼈 쪽까지 힘줄이 말려간 경우에는 사실 제 위치까지 당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줄이 있던 자리를 완전히 인조인대로 대체하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진행을 한 상태로 환자분이 오게 되면 팔뼈와 어깨뼈 사이에서 회전근이라는 방어막이 없다 보니까 팔뼈가 결국엔 위로 올라가게 돼요. 어깨뼈와 부딪히게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회전근개로 인한 관절염이 생겼다고 해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병이 진행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을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하던 와중에 통증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사실 안심은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힘줄은 파열이 지속적으로 있지만 그 부위에 염증이 좀 심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아프기도 하고 염증이 좀 사그라든 날에는 환자분이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힘줄이 나아서 통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몰래 더 힘줄 파열된 부위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 회전근의 관절병증이 너무 진행한 분들은 인공관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다면 그 시기까지 버티시지 않으셨겠죠. 아마도 몰래 조금 더 진행하거나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깨의 가장 흔한 질환 3가지 오십견, 그리고 석회성 힘줄염, 회전근개 질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혹시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쪽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래스병원의 관절외과 전문의 임진우였습니다. 헤라 클래스!